한국의 7월 수출은 전년보다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 반도체 수출은 179% 늘었고 컴퓨터 수출은 404% 급증했지. 숫자만 보면 분위기는 분명해. 한국 수출이 살아났고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서버 관련 수요도 강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수출이 이렇게 강하면 반도체주도 시원하게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시장은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렸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망설인다는 건 시장이 지금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 뒤에 숨은 다음 질문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야. 이번 숫자는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 동시에 반도체주가 왜 예전처럼 단순하게 오르지 않는지도 보여주는 신호야. 핵심은 네 가지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수출이 늘었다는 건 분명 좋은 재료야.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강했다는 건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 이런 숫자가 나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야. 그런데 주가는 실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 지금 시장은 오늘 좋아진 숫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있어. 문제는 기대치가 이미 높다는 거야. 반도체주는 지난 몇 달 동안 인공지능 수요 기대를 선반영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좋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그 좋은 흐름이 몇 분기 더 이어질지, 그리고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남을지가 더 중요해졌지. 같은 반도체주라도 반응이 갈릴 수밖에 없어. 메모리 가격의 힘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과 수요는 늘어도 투자비 부담이 큰 기업은 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받게 돼. 결국 이번 수출 숫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는 확인이면서도 주가가 더 오르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해. 다음으로 둘째, 산업 신호야. 반도체 수출 179% 증가는 단순히 칩을 많이 팔았다는 뜻만은 아니야. 그 뒤에는 서버,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네트워크 장비 같은 공급망 전체의 움직임이 함께 들어있어. 컴퓨터 수출이 404% 급증한 것도 중요해. 여기에는 개인용 컴퓨터보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 수요가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 즉 지금 강한 건 소비자용 전자제품보다 기업용 인공지능 인프라 쪽이야. 이건 산업 전체에 기회가 된다는 뜻이야. 메모리와 기판, 장비, 전력설비, 냉각장치까지 수요가 번질 수 있거든.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기업이 다 같이 편해지는 건 아니야. 수요가 늘수록 더 빨리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과 납기 부담도 커져. 특히 반도체는 지금 수요가 좋다고 해서 안심하기 어려운 산업이야. 고객이 갑자기 발주를 늦추거나 특정 제품의 수요가 쏠리면 재고와 가격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한마디로 지금 산업은 뜨거워. 그런데 뜨거운 산업일수록 누가 진짜 돈을 남기는지는 더 늦게, 더 냉정하게 판가름 나.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신호야. 한국 수출이 강하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엔 분명 호재야. 특히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면 실적 기대도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런데 시장은 매출보다 이익을 더 집요하게 봐. 많이 팔았는지보다 비싸게 팔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현금으로 남는지를 따지는 거지. 예를 들어 출하량이 늘어도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거나 고객사 협상력이 강해지면 이익률은 생각보다 덜 좋아질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투자비야. 반도체 기업은 수요가 살아날 때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서류 투자를 해야 해. 이때 시장은 두 가지를 같이 봐.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와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먼저 써야 하는지야. 그래서 최근 시장은 단순하게 반도체 수요만 보는 게 아니야. 누가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빨리 납품하는지, 누가 더 높은 마진을 지키는지를 같이 본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 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어. 결국 이번 수출 숫자는 기업 실적 기대를 키워주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눈높이도 더 높여버리는 재료야. 다음으로 넷째, 환율과 금리, 정책 신호야. 수출이 강하다는 건 원화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야.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수급에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거든. 하지만 실제 환율은 수출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미국 금리와 달러 방향, 외국인 자금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할 때도 많아. 특히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한국 수출이 좋아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는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갈 수 있어. 이건 한국 주식시장에도 중요해. 원화가 약하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손 부담이 있어서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수 있어. 금리도 연결돼 있어. 수출이 강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한국 성장률 전망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는 늦춰질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해석이 복잡해져. 수출이 좋으면 경기 방어 부담은 줄지만 특정 산업의 기대가 몰릴수록 산업정책과 전력, 세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 있거든. 특히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야. 국가 전략 산업이자 주식시장과 환율, 고용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이 됐어.
그래서 이번 숫자는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뉴스인 동시에 정책과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함께 건드리는 숫자라고 봐야 해.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 이번 수출 호조가 일시적인 반짝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회복의 시작인지야. 만약 다음 달에도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비슷하게 강하면 시장은 이번 수치를 우연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기 시작할 거야. 반대로 이번 한 번만 튄 숫자라면 주가는 오히려 기대를 먼저 반영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숫자 하나에 흥분하는 게 아니야. 이 수출 증가가 재고 축소 때문인지, 가격 상승 때문인지, 실제 최종 수요 확대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해. 가격만 올라서 생긴 호조라면 오래 가기 어렵고, 최종 수요가 같이 붙는다면 업황의 체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인공지능 투자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서버와 메모리 수요가 강하지만 고객이 실제 수익을 만들지 못하면 투자 속도는 언젠가 조정될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은 수출 숫자를 보면서도 동시에 의심해. 이게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기대가 가장 뜨거운 순간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한국의 7월 수출 급증은 분명 좋은 뉴스야.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강했다는 건 인공지능 투자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워. 하지만 주식시장은 오늘의 수출보다 내일의 이익을 먼저 봐. 그래서 수출이 폭증해도 반도체주가 곧바로 편하게 오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시장이 보는 건 세 가지야. 이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지, 그리고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야. 산업은 뜨겁고 숫자도 좋다. 그런데 기대가 높을수록 시장의 잣대는 더 까다로워져. 결국 이번 수출 숫자가 주는 진짜 신호는 한국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는 확인이면서 이제부터는 많이 파는 기업보다 많이 남기는 기업이 더 강하게 선택받는 구간이 시작됐다는 거야. 앞으로 봐야 할 건 단순한 수출 증가율이 아니야. 반도체 가격과 이익률, 설비 투자 부담, 그리고 다음 달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야. 수출은 분명 폭증했어. 이제 시장은 그 숫자가 주가로 이어질 만큼 단단한지 시험하기 시작했어.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